안녕하세요. 뻔뻔한목토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리풀지구 공총회 연속적으로 3번 무산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정부의 주택 공급 서리풀지구가 굉장히 입지가 좋은 것 아닙니까? 빨간불이 지금 깜빡깜빡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전략 환경 영향 평가 공총회 개최를 공식적으로 이 마을 주민들이 이제 반대를 하고 있죠. 마을의 존치를 제외한 어떤 것과도 타협이나 양도가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좀 분명을 했고요. 이렇게 되면 결국 97 공급 대책에 포함된 이 두 지구 강제 수용을 해버려야 되는데 이게 지역 주민 격렬한 반대 때문에 세 번째 지금 무산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4년 뒤에 착공을 그 계획 미룰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이게 강남 쪽에 그린벨트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린벨트를 공격적으로 좀 해제해서 주변 인프라를 확실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젊은 세대들이 좀 허들을 낮춘 공공분양 쪽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굉장한 이득이 있을 수가 있는데 삶의 질도 뭐 엄청나게 올라가고 그리고 뭐 무리하게 대출을 안 받고 들어가니까 상당히 좀 미래적인 어떤 이 가치도 있는 거고요. 근데 뭐 이렇게 지역 주민이 반대를 해버리니까 이 공기업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진입도 상당히 좀 가로막혀 있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리풀 지구가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모았었는데 또 이렇게 물거품이 돼버리면 정말 뭐 맥 빠지는 그런 어떤 일이 될 수밖에 없는데 국토교통부가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지금 이 중재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결론이 나올 것 같고요. 서울시에서는 중화동 모아타운 사업 기간 2년 단축해서 2030년까지 2,801가구 지금 공급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기본적으로 공급 마스터 플랜들이 그냥 마스터 플랜으로 머무를 때가 많다. 워낙에 지금 이 현장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자기들 또 이권 문제도 있고 또 생활 환경이나 또 여러 가지 터전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민감한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줄다리기가 좀 팽팽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시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이 모아타운 사업 기간이 굉장히 길어졌었습니다. 근데 이제 행정적인 어떤 절차를 좀 간소화해가지고 2,801가구를 좀 공격적으로 공급해보자라고 하는데, 근데 공급은 정말로 말 그대로 나와야지만 공급이 됩니다. 공급하겠다라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죠. 그리고 시장의 이 매수 심리 혹은 매도 심리를 좀 잠재울 수 있는 공격적인 어떤 공급으로서 자리매김을 좀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아무 말 대잔치가 나와버리면 그냥 그런 대로 공급하겠다라는 말들은 이제 시장에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 없는 그런 어떤 워딩이 될 수밖에 없다. 116개 모아타운 대상지 340개 모아주택 그래서 35,000가구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빨리 진행이 돼야지 서울이 워낙에 또 땅이 없고 주택 부지도 없다 보니까 여러모로 뭐 걸리는 게 그냥 뭐 첩첩산중입니다. 그래서 좀 지지부진하게 느껴지는 어떤 사업들이 좀 빨리빨리 좀 진행이 돼야지 지금 현 상황에서 주택 문제가 어느 정도 가격 정상화가 좀 그 속도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오를 수가 있을 텐데 지금 가장 빠른 속도를 내고 있는 곳이 서울 도심복합사업지죠. 6,310가구 나옵니다. 대부분 지하철역을 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입지적으로 좋은 곳이고요. 일단 신길 2구역이 1332가구 나옵니다. 이거 빠르면 내년 상반기나 또 하반기에 나올 가능성 높고요. 공공분양은 905가구, 이익공유형 267가구, 공공임대 160가구. 아마도 좀 더 다양하게 지분적립이나 토지임대부 여러 가지 이 시스템을 좀 살라미식으로 좀 이렇게 잘라서 나올 가능성 높고 쌍문 서축도 굉장히 좋죠. 입지가 여기도 1,404가구나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 사시는 분들은 일단 공공분양에서 도심복합 사업은 확실하게 좀 딱 점을 찍어 둬야 될 것 같고요. 여기 굉장히 입지적으로 좋은 곳이죠. 영등포에서 그래도 가장 중심에 있다고 말을 해도 될 정도로 신길 뉴타운하고도 뭐 굉장히 살을 맞대고 있는 지역이라서 상당 부분 입지적으로 아파트가 들어서기에는 최적의 장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지금 속도 면에서 빠르다 할 수 있는 심지어 뭐 연말이나 내년 1월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점쳐지고 있는 증산 4구역 여기 3,574가구 나옵니다. 여기도 다양하죠. 공공분양 2,424가구
2200 717가구, 공공임대 433가구. 요런 것들이 추진된 지가 거의 이제 5년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대로 시간을 다 이제 썼기 때문에 빨리 나와주기만 하면 되는 곳인데, 스타트를 딱 끊기만 하면 뭐 바로바로 분양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한 6천 가구가 한꺼번에 서울 도심에서 쏟아지게 되면 그래도 분위기가 확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마포 생활권하고 굉장히 가까운, 뭐 마포라고 불러도 전혀 뭐 어색하지 않는 증산역에서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까지 뭐 한 정거장밖에 안 걸립니다. 굉장히 좋은 그런 어떤 입지를 가지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공급이 좀 공격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여러모로 좀 애로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진행되어 왔던 이 공급들, 모아타운이나 서울 도심복합사업 같은 이 경우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공급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포인트를 더 둬서 향후 연말이나 내년 초 상반기에 확실하게 공격적으로 이제 공급에 들어갈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아파트 시장이 굉장히 지금 혼선을 빚고 있는 그 가장 근저의 이유는 이 공격적 공급이 너무 없다. 그러니까 초강력 규제는 있는데 공급 자체가 전무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풍선효과 비스무리한, 다시 뭐 어디가 들썩거린다더라 라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그냥 아예 보유세를 때려버리는 게, 지금 다주택자들이 다 물고 있는 이 아파트들, 주택들 그냥 다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 양반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주택만 끄집어내도 그 물량이 어마무시할걸요. 미국만 해도 지금 보유세가 1.87, 일리노이주가 제일 높네요. 그 다음에 뉴저지가 1.59, 커네티켓이 1.47 정도, 48 정도 되는데 대부분 1.5%를 넘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거의 0%대에 이르는 보유세를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보유세 나오면 충분히 내가 뭐 집값 계속 오를 건데 내가 보유한 집을 내가 왜 내나, 다 자산 될 건데 라는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절대로 집 안 내놓습니다. 그래서 그냥 땅도 없고 부지도 없는 서울시에서 빽빽하게 아파트 지으려니까 지역 주민들 이권 다 걸려 있고, 그리고 또 부지는 뭐 턱없이 부족하고, 재건축 재개발 해보십시오. 이거 10년 20년 걸리지. 공급이 요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보유세를 강력하게 때려가지고 지금 다주택자들이 물고 있는 집 그냥 여과 없이 다 그냥 내놓게 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이제 공급 물량 이 호수를 좀 더 길게 가져가는 그런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공시가 현실화율을 69%로 동결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유세가 20, 30% 오른다고 하는 그런 지표가 나왔어도 아크로 리버뷰가 1,599만 원으로 뭐 33% 오른다고 하는데 이 집주인들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왜? 앞으로 지금 내가 내는 보유세보다 앞으로 올라갈 집값이 33% 얼마든지 내줄게. 내 지갑 열어가지고. 이런 얘기 한다니까요. 아니, 뭐, 한두 달 있으면 3억 오를 건데, 뭐, 그까지 1,599만원 껌값이죠. 탁 던져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집을 안 내놓는다는 얘기예요. 보유세 45% 인상해도 뭡니까? 강남 집주인, 버틴다. 매물장기 본격화된다. 서울 자산가들 매물 내놓지 않습니다. 집값 추가 상승 기대감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양도세 거래세를 좀 완화시켜가지고 유인력을 좀 발휘를 해야죠. 그래서 보유세 좀 강력하게 딱 밀어붙이면 집 내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음마아파트 84제곱이 뭐 700에서 뭐 1,500만. 우습죠. 이 양반들 43% 현실화율 동결한 가운데 이제 보유세 이 정도 올라가도 눈 하나 까딱 안 합니다. 매물 절대로 안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1% 수준의 보유세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 그냥 상징적인 어떤 이미지. 실질적으로 한 2% 정도는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조금 부담이 오거든요. 매년 돌아오는 샌드백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땅 쳐냈는데 다시 돌아와. 근데 그게 2%야. 1%하고 2%는 굉장히 간극이 큽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휘청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결국 집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유세 1%가 아니라 2% 정도 좀 올려놔야만이 그래도 좀 물량들이 좀 선순환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가 되다 보니까 매매가격 변동률 보십시오. 다시 살짝 고개를 들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는 0.17로 내려섰는데 이번 주엔 다시 역전이 됐어.
웃기지 않습니까? 0.19에서 0.17로 내려갔다가 0.17에 다시 0.20으로 올라갔어. 이게 이제 뭐 부동산은 지표가 상당히 좀 이 장기적인 어떤 보정값들이 좀 많이 작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간에 좀 실질적인 면에서 집값 확실하게 떨어지고 있구나라는 어떤 인상을 주기 위해서는 이런 보유세 부분들 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그런 어떤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서울은 월급 14년 모아야, 월급 한 푼도 안 쓰고 14년 모아야 집 한 채를 살까 말까입니다. 근데 2030 신혼부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 그냥 어마무시하게 받아가지고 월급 14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되는 그런 어떤 아파트 값인데도 다 그냥 추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추격해서 매수를 했어요. 보시면 일반 청년에 비해서 신혼부부가 43.9%로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습니다. 이거 굉장히 문제가 돼요. 왜냐면 설거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집값 뭐 올라간다 하지만 이거 11월, 12월, 내년 1월 되면요, 급격하게 가격 조정이 겪을 겁니다. 그리고 이자는 벌써부터 지금 뭐 7% 넘어섰고 8%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무리해서 신혼부부들이 2030, 3040 해가지고 집을 14년 모아야지, 월급을 14년 모아야지 살 수 있는 집을 그냥 덜커덕 사버렸으니까 이거 앞으로 이자 부담이나 또 여차 저차해서 대출 빌려온 것들 다 갚아야 되는데, 그 차익으로 갚아야 되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라. 결국에 와서 이거 설거지 당한 거예요. 작전 세력이 개미를 유인해서 손해를 입히는 상황을 설거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돈을 빌려다가 그 고점에 집 딱 샀는데 집값이 그때부터, 주식 사면 떨어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야. 아파트 샀는데 그때부터 아파트 값이 떨어지기 시작해. 부동산 시장에서 이런 어떤 퍼센테이지가 MZ세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자산 시장의 대변동이 오면 가장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세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21년 가장 고점에 물려 있었던 아파트를 샀던 영끌족들, 그때 당시에는 아파트 주담대 이자가 2%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뭐 7%인데 79%가 지금도 마이너스를 겪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집값이 올랐다 하지만 강남에 정말 뭐 어마무시한 입지를 가진 곳 외에는 다 고만고만했다. 마포구, 성동구의 뭐 대장간지 외에는 그래도 그 주변으로 해가지고 우회적으로 좀 치고 들어간 사람들 같은 경우 그래도 뭐 3억 이상 대출을 계속 받았거든요. 5억 받은 사람들도 있고 어마무시하죠. 3억, 5억 받으면 그거 감당하기 힘듭니다. 실질적으로 겨우 뭐 3억 갖고 뭐 이렇게 발발 안 그렇습니다. 엄청납니다. 그거 실질적으로 내가 갚아야 되는 어떤 입장이 딱 돼버리면 그때부터 숫자들이 막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냥 화살이 되지. 확 하게 날라오는, 그냥 꽂히기 시작하는데 정신없이 그냥 그 빼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영끌족들 거의 80%가 지금도 마이너스에 지금 몰려있고, 매수자 10명 중에 8명, 그죠? 현 시세로 집을 팔면 손해를 보는 곳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을 놓고 봐도 매수자 40%가량이 여전히 집값 하락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게 결국 설거지 세대가 된 거예요. 그 집값, 고점에 물린 집값 자기가 다 정리해주고 그 사람은 빠져나가고 내가 딱 물려있는 거지. 이런 상황 중에 최고가 지금 7.12% 주담대 금리, 연내 8% 뚫을 가능성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이거는 8% 온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왜? 환율 변동성이 너무 커. 1470원 밑으로 이제 잘 안 떨어질 겁니다. 이게 1500원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담대 금리는 8% 시대, 오히려 8%보다 더 높아질 수가 있어요. 9% 갈 수도 있어요. 기록을 경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 영끌족 80%가 지금도 마이너스에 물려 있다고 하는데 그건 이제 100% 될 가능성도 높아요. 자, 3억 원 빌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대출 계산기 딱 때려 넣으면 7% 20년씩 하면 원금이 3억인데 이자가 2억 5천이야. 이건 배보다 배꼽 더 큰 거 아닙니까? 3억 빌렸는데 총 얼마 갚아야 된다고? 5억 5천 갚아야 돼요. 에? 이걸 생각을 하고 빌려야 되는데 이게 정신없다 보니까 그냥 뭐 원금이자 이 개념이 좀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해서든 그냥 빨리 저 집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냥 끌어와 이래가지고 했는데 3억 빌렸는데 2억 5천을 더 내야 돼. 5억 5천 갚아야 됩니다. 자, 이빠이 땡겨가지고 6억, 지금 6억 아닙니까? 그죠? 최대 대출 액수가. 자, 20년 빌려서 7% 하면 원금이 6억인데 대출 이자가 5억이야. 11억 갚아야 됩니다. 야, 이렇게 돼버리면 지금 내가
6억 빌려와가지고 내 돈 3억 보태서 9억짜리 샀다 칩시다. 11억 갚아야 돼. 그죠? 여기서 9억짜리 아파트가 반토막 나서 4억대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그냥 경매로 넘어가는 거지. 그냥 멘탈 나가는 겁니다. 이거 금방 도래합니다. 요렇게 아파트 가격이 뚝 떨어지는 거. 근데 사람들이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부동산에 못 먹어도 고 이런 식으로 그냥 돈키호테 마냥 돌격 앞으로 해버리니까 엄청난 정말 자금 시장의 혼란, 대혼란, 그리고 아파트 시장에 절망적인 어떤 전류가 그냥 울려 퍼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분명히 찾아올 거예요. 아주 단기간 안에. 그러니까 MZ세대들 좀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은 해외 쪽으로 지금 투자를 돌리고 있잖아. 아예 아파트 안 해. 미쳤냐? 내가 설거지하게? 대부분 다 서학개미로 갈아타고 있다. 고환율의 머니무브 가속화되고 있고요. 이렇게 가속화된 머니무브는 환율을 계속 자극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뭐 서학개미 뭐 이동한 돈이 어마무시합니다. 미국 주식에 43조 원이 갔어요. 한 달에만 지금 8조 이상이 갔습니다. 당연히 환율을 자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물론 뭐 대내외적인 영향이 있죠.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서 상품을 팔아가지고 달러 벌으면 달러 갖고 와야 되는데 거기다 묻어둡니다. 왜? 미국에서 공장 세우고 고용을 해야지 관세 안 맞기 때문에. 그리고 대외적인 요인은 미국 단기 국채를 계속 미국도 이제 부채를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달러 급전이 필요하니까 달러 수요가 뭐 많아져가지고 굉장히 이 달러가 오히려 좀 약세로 돌아서야 되는데 강세로 좀 계속 가고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가서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80% 급감이다. 왜? 다 빠져나가요. 아파트는 이제 별 볼 일 없어. 내가 왜 저 사람들 설거지 시켜줘야 돼? 그런 생각을 아주 분명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매일매일 버는 게 낫다.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가 0.07밖에 안 올라요. 나스닥은 2.69 오르면 똑같이 동시화 됐었거든요. 코스피가. 여기 여름 더 올랐지. 우리가 4%뭐 6%까지 올랐었는데. 근데 지금 이렇게 지금 쪼그라들고 있는 것도 지금 환율 때문에 그래요. 환율 때문에. 굉장히 이제 브레이크가 잡혀 있다. 그래서 2022년 서울 아파트 폭락 주요 원인이 뭐였습니까? 금리 인상인데 그때는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빡빡 올려가지고 사람들이 완전히 얼어붙었었죠. 지금은 시중은행이 뭐 엄청나게 풀악셀 받고 올리고 있잖아. 똑같은 금리 인상입니다. 중앙은행에서 올리면 별 체감도가 없지만 시중은행에서 올리는 게 더 체감도가 있잖아. 지금 경기 침체, 지금 관세 때문에 난리 났지 않습니까? 실거래가 급락합니다. 분명히 이거 분명히 찾아와요. 지금 뭐 전혀 아니라고 뭐 손살에 치고 뭐 고개 흔들고 뭐 난리 부르스를 치더라도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 지금 돈이 다 빠져나가는데 부동산 시장에서 돈이 안 들어오고. 자, 한국 부동산 시장의 부메랑 설거지 당한 세대가 이제 머니무브로 복수열전에 나섰어요. 금융시장으로 다 빠져나가. 그리고 부동산 손절 쳐버려. 결국 자금 빠지는 부동산은 급격한 하락세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이 규모가 환율을 자극할 정도로 천문학적이지 않습니까? 대부분 3040 세대의 미국 자본 유출, 부동산 가격 옛날에는 들어 올렸습니다. 왜? 주식시장에서 벌은 거 부동산 시장에서 내가 집을 사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천정부지로 부동산 가격이 이미 올라쳤어. 고점에 물린 거 이제 절대로 안 사죠. 이게 뚝 떨어질 때 잡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극단적 부동산 가격 분수령을 만들어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서두르지 마시고요. 이 상황들 잘 지켜보시면서 충분한 기회에 잡을 수 있습니다. 그 포인트를 좀 잘 읽어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지금 연끌하신 분들 중에 10명 중에 8명이 여전히 지금 마이너스 상황에 있다는 거는 지금 강남이나 마용성 중에 마포구, 성동구, 뭐 용산구 등등에서 가장 핵심적인 입지에서 대장단지들이나 좀 올랐지 좀 우회해가지고 틈새를 노려가지고 사신 분들은 거의 집값이 하락 수순에서 조금 보합 그 정도밖에 안 갈 겁니다. 무리해서 집 사신 분들은 이제 그동안 이 집값이 올라주겠지라는 기대치를 전혀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예요. 앞으로 이 가격 분수령은 환율 변동성이나 금융시장의 지형도 변화 때문에 아파트 시장의 급격한 가격 하락으로 찾아올 것이 분명합니다. 반대급부로 무주택자율은 굉장한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좀 꾹 참으시고요. 인내하시고 아유 언제 떨어져 너무 그렇게 급한 마음 가질 필요 없어요.
그냥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냥 시장 자체의 지표가 딱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답이 딱 나와 있어요. 그 답을 딱 주시고 기회를 잡아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뻔뻔한 목적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